예, 안녕하세요. 깊은 홍달입니다. 삼국지 강독회 1회 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1회는.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삼국지 배경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장각 형제들, 그리고 뭐 그 뒤에는 이제 유비삼 형제가 도원결의를 맺기까지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1회에 나오는 인물이 사실 그보다 더 많습니다. 물론 황제도 나오고요. 십상시도 나오고요. 그리고 노식과 동탁 등등 황보숭 이런 인물도 나오네요. 그런 인물을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1회를 마치기 전에 이 인물은 꼭 빼놓을 수 없어서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관우, 장비 혹은 유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인물이죠. 지난 시간 끄트머리에 보았던 표현입니다. 치세지 능신, 난세지 간웅. 원문에 나올 테니까요. 바로 그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인, 유, 교현자. 시 그때에 교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위, 조알. 예, 바로 이름이 나오죠. 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은 조씨, 이름은 조. 맞습니다. 조조입니다. 어, 사실은 삼국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조는 원래는 조씨 집안이 아니었고요. 원래는 하후씨 집안으로 이야기되었는데 아버지가 조씨로 조씨 집안으로 양자로 들어갑니다. 황관 집안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조에 관한 출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하죠. 어찌되었건 후대 사람들은 그를 하우씨로 기억하지 않고 조씨로 기억합니다. 조조. 이 사람에 관한 인물평이 1회에 여러 등장합니다. 다시 보면 그때 교현이라는 사람이 조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장, 란, 비, 명세지제. 천하가 장, 이때 장자는 장차, 앞으로 이런 뜻입니다. 천하가 앞으로 란, 어지러워질 텐데 비, 명세지제. 명세는 아마 뭐 오늘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하늘이 낳은 혹은 시대가 낳은 재능 있는 자가 아니라면 불능제, 제자는 구제하다. 여기서 뭐 안정시키다 뭐 이렇게 풀면 되겠죠. 천하가 장차 크게 어지러워질 텐데 하늘이 이 세상을 뭐 이렇게 대표할 만한 그런 제주꾼이 아니라면 불능제, 안정시킬 수 없을 것 같다. 능안지자. 그런데 능이 이 천하를 편안케 할 사람은 기재군호, 아마도 군, 그대에게 있겠습니다. 조조가 이 천하의 어지러움을 안정시킬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빼어난 인물이라는 거죠. 다른 인물의 평가도 비슷합니다. 남양, 하옹, 견조언. 남양 땅의 하옹이라는 자가 조조를 보고 말합니다. 한실장망, 한나라 왕실이 장망, 장차 망할 텐데 안천하자, 천하를 평안케 할 자는 필차이냐, 반드시 이 사람이요. 역설적이게도요. 삼국지 1회에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더군다나 뭐 삼국지 전체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유비, 특히 나관중 서술에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유비를 소개해 드렸지만 유비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현이 있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이 유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출신도 낮고 조금 유보적인 표현이나 감각이 있는 데 반해서요. 어찌됐건 조조에 관해서는 이렇게 아주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가 보았던 세 번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연암 허소, 연암 땅에 허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지인 지명, 지인, 사람들을 잘 알아본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조왕견지, 그래서 조조가 왕견지 가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문왈, 그래서 질문하기를 하여인, 나는 하여라는 표현이 이 고문에 많이 나옵니다. 옛날 한문에. 예, 하여가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어떠한가라는 뜻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요? 부답. 그런데 허소가 부답,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고문을 읽을 때 이 부답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사실은 뭐 답해주기 싫다는 것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숙고해 볼 만한 내용이다. 뭐 이런 약간 뉘앙스가 있는 거죠. 가볍지 않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문.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다시 문 질문합니다. 소왈 허소가 말하기를 자 치세지 능신 난세지 간웅야. 자 그대는 치세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능신 능력 있는 신하이고 난세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간웅 간사한 영웅일 될 것이요. 조문언 대희 조조가 그 말을 허소의 평가를 들은 뒤 대희 크게 기뻐하였다. 혹시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은 삼국지 조조전이라는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등장하고요. 이게 게임이다 보니까 선택지를 놓죠.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 치세의 능신을 바랄지, 난세의 간홍으로 살아갈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 이 삼국지 내용에서는 조조의 속내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과연 왜 기뻐했던 걸까요? 치세의 능신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걸까요? 아니면 난세의 간홍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크게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조조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앞부분에 좀 방점을 찍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내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안정시킬 수 있을 만한 다시 한번 치세를 열 만한 인물이며 또한 그 치세가 열렸을 때 나는 천하의 황제를 보필하여 커다란 일을 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얻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행보를 보면 이 간웅으로서의 행보보다는 어찌됐건 한나라 마지막 그 흔들리는 황실을 지키려고 혹은 붙잡으려고 했던 조금의 최소한의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능신으로 기억하지 않죠. 물론 능력 있는 군주로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어울리는 표현은 간웅이겠네요. 간사하다고 하는 표현은 삼국지 1회를 보시면 이 조조가 이 저기 뭐죠? 삼촌을 놀려먹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직접 삼국지 내용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조조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꾀돌이인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임기응변에 얼마나 능한지를 앞으로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삼국지를 처음 읽을 때는 당연히 유비를 좋아했습니다. 유비 삼형제가 너무 멋있고 이 의형제의라고 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는데요. 나중에 좀 나이가 다시 들어서 삼국지를 좀 펼쳐보니까 이 조조라고 하는 인물이야말로 삼국지를 관통하는 어떠한 또 다른 정신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 해보았습니다. 이 인물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어찌됐건 1회 제가 소개할 부분들은 이번 8회차로 끝납니다. 8번째라고 해야 되겠네요. 8회라고 하는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1회의 8번째 시간으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 1회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연도원 호걸 삼결의 도원에서 연애를 벌이고 호걸 3명이 결의 의형제를 맺기로 하다. 참 황건 영웅 수입공 황건을 베고 영웅이 처음으로 공을 세우다. 그래서 뭐 황건적을 토벌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뭐 저희가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요. 유비관우 장비 이 세 형제도 공을 세우고 또 한 명 맞습니다. 조조도 크게 공을 세웁니다. 이 뒤에 이제 공을 세우고 황건적의 낭이 대충 1회에서 벌써 그냥 대충 정리가 돼요. 물론 이제 황건적 잔당은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2회부터는 장면을 바꿔서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2회 제목을 보겠습니다. 장비익 잘못 읽었네요. 장익덕 노변독우 하국구 모주환수 간단히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장비익덕이 노하여 독우를 매질하였고 하국구 하진을 얘기합니다. 대장군 하진이 환수 환관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다.
이해 가는 내용들은 다음 2회 내용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1회 내용을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2회 때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